사장님, 요즘 배달앱 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바로 한 그릇 배달이죠? 고객은 최소 주문 금액이 없어서 편리하다고 반기지만 사장님은 이거 과연 남는 장사일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막연히 감으로만 추측하던 그 질문에 대해 실제 수치와 사례를 바탕으로 한 그릇 배달이 우리 가게에서는 팔수록 손해인지 아니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한 그릇 배달의 구조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한 그릇 배달은 최소 주문 금액 없이 1인분만 주문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가게는 메뉴를 최소 20% 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프로모션 기간으로 플랫폼에서 배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수료, 배달비, 재료비, 부가세 등은 사장님이 부담합니다. 그럼 실제 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12,000원짜리와 8,000원짜리 메뉴, 이 두 가지 경우 한 그릇 배달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먼저 15,000원짜리 찜닭 정식을 20% 할인해서 12,000원에 파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정산하고 나면 사장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8,484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 빼고 나면 실제 순이익은 약 2,900원입니다. 12,000원짜리를 팔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10,000원짜리 김치찌개를 20% 할인해서 8,000원에 파는 경우를 보시죠. 최종 순이익은 500원에서 1,000원 수준입니다. 사실상 남는 게 없거나 가게 고정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팔수록 적자가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계산은 배달비 지원 프로모션이 적용됐을 때의 기준입니다. 이 배달비 지원은 2025년 10월 31일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사라집니다. 즉 그때부터는 똑같이 팔아도 순이익이 1,500원에서 2,000원씩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늘어난 매출 때문에 연말에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세까지 생각하면 사장님 손에 실제로 남는 돈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손해입니다. 물론 한 그릇 배달을 하면 모두가 무조건 손해를 본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매장은 한 그릇 배달 도입 후에 월 매출이 3배 가까이 뛰었고 또 어떤 매장은 여름 시즌 메뉴를 활용해 주문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한 그릇 배달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신규 고객이 유입될 수 있고 우리 가게가 노출될 수 있고 또 점점 많아지고 있는 1인 가구들도 공략할 수 있습니다. 단골도 확대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효과가 순이익으로 이어지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배달비, 수수료, 재료비 같은 고정비는 줄지 않기 때문이죠. 매출이 늘어도 고정비가 발목을 잡으면 막상 실제로 남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그릇 배달은 어떤 경우에 이익이고 또 어떤 경우에 손해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단순히 매출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그릇 주문이 하루에 5건 미만으로 들어오면 인건비 대비 비효율적이라서 팔수록 손해이지만 한 그릇 주문이 꾸준히 하루에 20건 이상이고 기존 인프라로 소화할 수 있다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생겨 수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가율이 낮고 단순한 메뉴는 남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커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원가율이 높고 조리 공정이 복잡한 메뉴는 재료비, 인건비가 커서 손해 가능성이 큽니다. 단가도 중요합니다. 기존 가격이 최소 12,000원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 20% 할인을 해도 단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수익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지만 7,000원의 저가 메뉴일 경우에는 20% 할인을 하면 5,000원대라서 수수료, 포장비, 배달비 등을 빼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결국 주문량, 메뉴 구성,
단가에 따라 손익이 크게 달라져서 원가율이 낮고 단가가 높으며 꾸준히 주문량이 많으면 한 그릇 배달이 이익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원가율이 높고 저가 메뉴이고 주문이 뜸할 경우에는 오히려 팔수록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그릇 배달이 시행된 지 2달째인 현재 성공한 매장들을 살펴보니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원가율을 낮춘 경우로 기존 재료를 조합하여 한 그릇 전용 메뉴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둘째, 냉면처럼 특정 시기에 확실히 주문량이 많은 시즌성 메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셋째, 음료나 사이드 메뉴, 세트 구성 등을 통해서 업셀링 전략을 사용해서 단가를 높였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우리 가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좀 오시나요? 아직 헷갈리는 사장님들을 위해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홀 장사가 잘 되는 가게라면 절대 비추입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홀 손님에게 집중하는 게 100배 이익입니다. 둘째, 배달 전문 매장이라면 전략적으로 시도해 볼 만합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성공 전략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셋째, 요즘 가게가 비교적 한가한 경우도 박리담의 전략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이 몰리면 주방 효율이 올라가고 또 고정 인건비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넷째, 광고를 할 계획이 있다면 한 그릇 배달이 현재 배민에서 밀어주고 있는 제도이고 또 다른 광고 상품에 비해 효율은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작정 했다가는 오히려 팔수록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조건을 잘 따져보세요. 결론적으로 한 그릇 배달을 한다고 모두에게 무조건 손해가 되는 것도 무조건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가게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매출이 오를 수 있지만 결국 순이익을 지켜주는 건 고정비 절감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매출보다 순이익이고 이 순이익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고정비죠. 매일같이 바쁘게 일하고 매출도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내 수중에는 남는 게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고정비 때문입니다. 결국 사장님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건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고 그 순이익을 지켜주는 핵심은 바로 고정비를 줄이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죠. 고정비에는 임대료나 인건비처럼 줄이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직접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비죠. 매출이 늘든 줄든 상관없이 가스비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매달 100만 원씩 나오는 가스비, 10%만 아껴도 월 10만 원, 1년이면 120만 원의 순이익이 더 생깁니다. 이건 순이익 500원짜리 배달 2,400개를 덮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비를 잡는 것이 순이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되는 겁니다. 매출 경쟁에 지치기 전에 새는 돈부터 잡으세요. 그것이 진짜 남는 장사의 시작입니다. 사장님, 오늘 영상을 계기로 우리 가게의 고정비 구조, 특히 가스비 지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장님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